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에는 저마다 지고 살아야 할 운명이 있습니다. 이 작은 외딴 섬에 살고 있는 홍게들에게 주어진 운명은 살아남고 번식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비극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기도 하죠. 살아남았다면 멈추지 않고 가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섬에 우기가 찾아오면 숲속에 살고 있던 1억 마리의 홍게들이 일제히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운명을 거스르지 않고 점령자가 된 미스터리한 홍게들의 이야기입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남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인도양의 작은 외딴 섬. 이곳은 2천여 명 남짓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령의 크리스마스 섬입니다. 이 섬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건 100여 년에 불과하죠. 섬의 63%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답지만 이곳은 올해 예기치 못한 지독한 가뭄으로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으로 숲속 생명들은 생기를 잃어가고 있죠. 섬의 터줏대감인 홍게들도 비상입니다. 굴을 파고 사는 홍게들이 열기를 식힐 방법은 오직 하나. 굴을 더 깊이 파고 아쉬운 대로 나뭇잎으로 햇빛을 가리는 것뿐이죠. 열대성 기후인 이곳에서 비는 태양의 열기를 식혀주는데 그 중요한 비가 수개월째 소식이 없는 겁니다. 사정이 힘든 건 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가뭄으로 서서히 바닥을 드러낸 웅덩이에서 수십 마리의 구남조들은 겨우 목을 축이는 처지가 됐습니다. This year is particularly bad. So, like I said, 8 months we only had 170 mils of rain, which is very, very, very small. You know, usually in those 8 months we would have had maybe 600-700 mils, 800 mils, and on average, and we only had 170, so it was very, very dry.
So everything happens here from extremes on both sides. Makes it very difficult. 인도양의 외딴 곳에 위치한 이곳에선 비가 아니면 물을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섬의 동식물에게 비는 곧 유일한 생명수인 거죠. 우기를 한참 지나서야 기다리던 비가 찾아왔습니다. 요란하게 찾아온 반가운 비는 밤새도록 메말랐던 섬을 흠뻑 적셔줬습니다. (12월) 단비와 함께 크리스마스 섬의 늦은 우기가 시작됐습니다. 습도가 급상승했습니다. 덕분에 굴 속에 몸을 숨겼던 홍게들도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가미 호흡을 하는 녀석들에게 우기는 활동하기 딱 좋은 최적의 조건. 어느새 숲은 홍게들로 활기가 넘칩니다. 이제 줄인 배를 채울 차례입니다. 우기에 즐길 수 있는 만찬은 촉촉하게 젖은 낙엽입니다. 홍게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죠. 녀석들은 몸속과 입 주변에 70% 정도의 수분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먹이도 축축하게 젖어 부드러운 것만 먹을 수 있죠. 운 좋은 녀석은 땅에 떨어진 열매로 포식을 합니다. 나뭇잎을 주로 선호하지만 사실 녀석들은 편식을 하지 않는 잡식성이죠. 배가 든든해지니 싸울 힘도 생긴 모양입니다. 힘을 얻은 홍게들은 숲을 벗어나 바다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이 무렵엔 사람들도 분주해집니다. 홍게 전용기를 정돈하기 위해서죠. But each wet season we end up with a whole lot of dirt filled in. So we have to clean the dirt out, otherwise it builds up and then the crabs can just climb out. So we want it deep enough that the crabs can walk through without climbing out, and it funnels the crabs across to the other side of the forest. Gets from one side to the other without being squashed by the cars. 섬에 사람이 살기 전 이 길은 홍게들이 바다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도로가 생기면서 사정은 달라졌죠. 길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지하 통로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통로가 수십 곳이죠. 숲과 바로 이어진 도로에서는 곧 시작될 대규모 행렬에서 홍게들이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 차단벽을 설치 중입니다. This fencing will stop the crab from going over the road, and they'll keep going until they reach to a road close. Then they go. Whatever goes onto the bridge will be their luck. If there's too many of them, they'll just keep going up to the end where we've got the road closed. Then they cross. 이 시기에 섬 전체에 설치되는 홍게 전용 도로는 약 10km. 그중 일부는 육교로 통합니다.
이 육교는 홍게들이 건널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통로죠. 크리스마스 섬에만 존재하는 홍게 전용 육교인 셈입니다. 비 덕분에 축축한 숲을 벗어나도 편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드디어 때가 된 겁니다. 에너지를 비축한 홍게들은 언덕을 내려와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 무렵 숲 곳곳에서 쏟아져 나온 홍게는 무려 1억 마리에 달합니다. 촬영팀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꺼번에 나온 홍게떼가 도로까지 내려온 겁니다. 도로 밖으로 치우며 겨우 이동을 했지만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을 만큼 수가 늘어났습니다. 일부는 마을 쪽 도로까지 벌써 내려왔습니다. 원래 이 시기가 되면 홍게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대부분의 도로는 통제가 됩니다. 그런데 통제가 시작되기 직전 원하지 않던 첫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동족의 죽음은 먼 길을 가야 하는 녀석들에겐 요긴한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차단벽을 따라 거대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녀석들이 태어난 곳은 바다입니다. 하지만 사는 곳은 육지죠. 세대를 거듭하며 육지 생활에 적응했지만 우기에는 반드시 바다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무엇이든 먹어야 합니다. 숲에서 바다까지 멀게는 3km. 종종 걸음으로 걷기엔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동이 시작되면 녀석들은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도록 신체 근육이 바뀝니다. 생존을 위해 스스로 변화한 겁니다. Originated from in places like Indonesia and Malaysia. They've actually evolved into separate species now. They've adapted to the different conditions on Christmas Island, and so they've changed different characters of that species of crab. 본격적인 홍게의 이동이 시작되면 섬 대부분의 도로는 통제가 됩니다. 이제 이 길은 홍게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길이 통제되는 건 아닙니다. 11개 도로 중 마을을 오가는 큰 도로 2개는 예외입니다. 이곳은 본래 홍게들의 섬이었죠. 그들의 평화로운 세상에 어느 날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홍게들의 여정을 사람들이 돕는 것은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죠. 안전한 길을 따라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이제 육교를 넘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꼬박 이틀이 걸렸죠. 긴장이 풀렸을까요? 지쳐 잠든 녀석들도 있습니다. 체력이 남은 녀석들은 멈추지 않고 전진합니다.
육교는 홍게가 잡고 오르내릴 수 있도록 제작되었죠. 그래서 직각에 가까운 육교를 수월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준 길을 따라간다면 큰 위험 없이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들은 안전한 길을 가지 않고 한참을 돌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낯선 길보다는 멀고 험하더라도 녀석들의 부모가 걸었을 익숙한 길을 따라가는 건지도 모릅니다.